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김범석입니다. 2020년 수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난이도는 평가원에서 항상 맞추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쉬웠다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쉬웠다가 2018년 수능 즉 2017년 11월에 치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, 1등급 즉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10%가 넘어갔었습니다. 즉 굉장히 쉬운 수능이었죠.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맞은 학생들이 5.3% 정도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죠. 즉 상대평가와 같은 효과를 냈죠. 1등급이 보통 상대평가에서는 4%인데 90점 이상이 5%밖에 안 났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죠. 자, 수능이 이렇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번 2020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제가 추측하기에는 6월 모의고사보다 약간 쉽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정도였기 때문에 만점자는 한 8%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. 그다음에 수능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건 작년과 비교해서 무슨 문형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. 첫째로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점점 EBS 연계가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에는 70% 연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그냥 갖다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EBS 문제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수능에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비슷할 뿐이지 문제 자체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연계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EBS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, 이 독해력을 위주로 하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실제 EBS 교재를 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서 시험에 내는 거는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올해 특이하게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예, 그리고 순서나 아니면은 삽입 같이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의 소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nature vs nurture 그래서 토플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24번 같은 경우에는 invasive species 즉 외래종과 토착종에 관한 이런 문제를 다뤘고 그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장 피아제라는 차일드 디벨롭먼트 아이 발달 상황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많이 가르는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쉽고 편안한 주제가 자기가 본 주제가 나온 학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여기서 시간을 적게 써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본인이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면은 순서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삽입 문제라든지 기타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빈칸 추론의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37번 같은 경우에 뭐 토마스 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나왔었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많아져 가지고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선택하기가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칸이나 아니면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 무슨 힌트가 존재했었죠. 뭐 대명사 같은 거 this라든지 these라든지 뭐 that이라든지 the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접속 부사 같은 뭐 however나 뭐 for example 이런 걸 통해서 힌트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힌트가 없이 그냥 추론으로 이런 지문 다음에는 이런 주문이 나올 것이다. 이런 것들 우리가 추론해서
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그 추론한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만능주의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뭐 과학 중심주의에서는 뭐 문화나 예술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이런 내용에서 빈칸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이런 내용을 찾는 것이었는데 빈칸에서 보기를 찾을 때 of little account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이 단어 자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문장 내에서 그 이 프레이즈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맥상 어감이 어떻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좀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지문과 함께 외우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번 2020년 수능을 봤을 때 점점 내용의 지문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외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문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책 속에서 외우면서 글을 통해서 그 문맥상 단어가 그 지문 안에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2020년도 수능 영어를 분석한 김범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